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씨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전 씨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죽음 전인 오후 5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에 들어갔는데 장례는 가족장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23일 연희 동자택에서 타계하셨다. 그럼에도 작금의 정권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거의 모든 언론들과 함께 한결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만 평가들 하고 와서 마지막 길을 떠나시는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 도리가 아닌 듯도 싶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늘 사망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장례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5.18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유언을 남겼다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기자단의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묘지법 제5조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직을 맡았던 지난 1979년 이른바 12.12 사태로 불리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아 이와 관련해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집권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합의해 전 대통령에 대해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2009년 서울 현충원에 안장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987년 사면받은 전력이 있으니 국립묘지 안장 요건이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결국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통치행위의 산물로 전락되고 현실이란 말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심지어 좌경화되는 교과서에서까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묘사되며 옹호할 경우 극우라고 매도되는 실정이며 단순히 호남 지역에 대한 반감으로 옹호한다고 오해받기 일쑤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기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황금기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무능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전두환이 집권한 집권기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절이었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문화적 인프라로 놓고 볼 때 먹고 살기에 괜찮았던 시절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집권기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었다.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제재가 많이 풀렸다. 박정희 정부 말기 5.1 쇼크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이룬 성과라 더더욱 놀랍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필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한파로 흉년까지 겹쳐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이뤄낸 기적같은 성과이기 때문에 전두환은 분명 뛰어난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전두환 시절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던 김재익의 역할이 컸는데 전두환은 누구처럼 간섭을 하는 대신 전문가를 기용하고 맡기는 지도자였다. 전두환 시절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었고 일자리는 넘쳐났다. 열심히 일해 월급을 모으고 그 돈이 점점 불어나는 재미를 느꼈던 시대였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출이 없이는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지금과는 다르게 분명히 모은 급여만으로도 청장년 시기 이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확실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젠 대출을 최대치로 끼고도 집을 살 수 없고 전세도 사라져서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려진 업적들. 1. 대한민국 영유권 확인에 대한 결의안. 간도.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시행했다. 2. 자유화 정책. 전두환 전 대통령은 37년간 존재했던 야간 통행금지를 폐지하였다. 교복 및 두발 자유화를 한 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 때다.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 컬러 TV 보급, 영화 산업 규제 폐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동안 의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컬러 TV가 금지되었으나 전두환 시절 때부터 컬러 TV가 보급될 수 있었다. 영화에서의 규제도 억제되어 이전 시대에 비해 1980년대 영화는 수위가 높은 영화가 많다.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도 전두환 때 세워졌다. 3. 스포츠 산업을 육성.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씨름을 개최하였다. 4. 통신망 구축. 인터넷이 개발된 시점에서 당시 비용과 이것저것 규제 및 인식 등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이 많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최신부를 통해 전국의 기본망 PSDN을 깔았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 통신 시대를 지나 90년대 말부터의 XDSL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를 위시한 PC방 덕분이지만 인터넷망의 기초는 전두환 정부 때 시작되었다. 5. 해저광 케이블 개설. 꿈의 전송로 라는 모토로 전화, 인터넷 회선을 위한 신규 광 케이블 부설 공사에 나서 전라남도 고흥과 제주도 간의 해저 광 케이블 공사를 착공하고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태평양 해저 케이블 건설에 참여했다. 6. 행복추구권 도입.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선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법에 처음 적용한 것은 매우 기념비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연좌제 폐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일체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헌법 제13조 3항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경제성장,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버지께서는 과거 고향에서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던 순사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밀주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였다. 그 영향이 있었던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기에 한국은 극일과 반공으로 범국민적 민족주의 단결을 이룬 시기이다. 전두환, 이순자 부부는 부부간 금슬도 좋다. 전두환은 비록 자신이 유능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서 비전문가인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인지하고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음에도 결코 낙하산 부패장관을 최고 실세로 만들지도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다가 국정을 파탄시키는 독재자가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전두환은 사리분별은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으며 이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정 운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경제제일주의라는 단순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확실히 선을 그어 그 이상은 전문가에게 맡겨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성과도 가장 좋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 참고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으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네, 지금 폭파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훈 기자입니다. 파편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저희가 거기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네, 밖에 나와서 지금 전경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현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기성 기자입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석가래가 전부 덮여 있습니다, 현장을. 천장이 다 내려앉았군요. 예, 너무 비참해서 저도 네, 200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구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영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막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도망자들의 구성자들입니다. 공기력 대장의 모습이고요. 내부로 한번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네, 임상태 기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현 씨 보이고요. 버마인 모습입니다. 아, 최재혁 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일업 장군의 구출되는 모습이고요. 저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최기철 기자, 김기석 씨. 이제 의장들이 합류해가지고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동하는 모습입니다.